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지역의 채무 규모가 한계선에 도달함에 따라 지방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한 경제 성장 모델을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 수요가 왕성해 재정면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토지 사용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채무 확대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이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를 오랫동안 뒷받침해 왔습니다. 민관 연계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는 2021년에 15조 4천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13.5% 규모였습니다.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는 도시개발 안건과 기업 설비 투자의 마중물이 돼 2021년 고정자본 형성 GDP비는 42%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공공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잔액은 2021년 말 30조 5천억 위안으로 2017년 16조 5천억 위안에 비해 1.8배로 커졌습니다. GDP 대비는 2017년 19.8%에서 2021년 말 26.6%로 상승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가진 채무 잔액 내역을 보면 일반채 잔액은 13조 8천억 위안, 특별채는 16조 7천억 위안이었습니다. 일반채는 일반 공공예산에 편입되는 수익성이 없는 공공사업에 재원이 되는 채권입니다. 특별채는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 등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그 수익이 채무 상환에 충당되어야 할 재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문제는 재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숨은 채무의 존재입니다. 이 숨은 채무를 포함한 광의의 채무 잔액은 협의의 채무 잔액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숨은 채무란 지방정부가 지방융자 평대라고 불리는 도시 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2금융권 기업, 국유기업,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한 펀드가 안고 있는 각각의 채무에 대해 암묵적인 정부 보증을 붙여온 것을 말합니다. 숨은 채무를 고려할 때 많은 지역에서 채무 비율은 경계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비율은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특별 회계에 해당하는 정부성 기금 수입의 합계에 대한 채무 잔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채무의 상대적 규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 비율 경계선을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계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말 시점에 통계가 갖춰진 29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19개 지역에서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채무 비율이 100% 미만인 지역은 상하이, 광둥성, 베이징시 등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채무 비율 계산에는 숨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숨은 채무의 범위는 지방융자 평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성투채 잔액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보수적인 추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무 비율이 경계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진시, 구이저우성의 채무 비율은 각각 220%, 168%로 경계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난성이 133%, 내몽골 자치구 130%, 후난성 122%, 푸젠성 122%, 닝샤오이족 자치구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 시, 자치구라고 하는 큰 행정구 레벨에서 보면 채무 비율은 경계 라인을 밑돌지만 그보다 한 단계 작은 행정구에서 보면 채무 비율이 경계 라인을 큰 폭으로 웃도는 지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발단으로 하는 경제, 금융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지방정부 자금 지원도 강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지방채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유 상업은행이나 정책은행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도 재정 재건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16년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컨트롤 조치안을 내놓고 이자 지급비가 전체 세출의 10%를 넘을 경우 강제 재정 재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공투자 감축, 공무원 처우 개선, 지방국유기업 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틀 아래 2021년 말 헤이롱 장성 합강시는
직원 신규 채용 중지를 포함한 재정 재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향후 중국에서 이러한 사례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과잉 채무 문제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